중국이 볼리비아를 구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지난달 26일 군부 쿠데타가 시도되었습니다. 당시 군부 일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 궁에 무력으로 진입했다가 3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군 핵심 지도부는 무너진 조국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끌고 가다가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 강경 대응 천명과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 등에 결국 회군했습니다. 그런데 군부 쿠데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3시간 만에 철수한 것이 중국산 전술 차량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볼리비아의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총 86억 원 상당의 전투장갑차 31대를 주었는데, 이것은 중국이 2015년 볼리비아와의 군사협정을 체결한 이후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수도 라파스에서는 이 차량을 도열시키고 사진을 찍으며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장갑차가 나라를 구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SNS에는 중국산 타이거 장갑차가 약한 차축이 바퀴가 연석에 부딪혀 부러졌다며 병사가 발로 타이어를 걷어차지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국내 SNS에서도 이 영상을 올리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볼리비아 쿠데타 실패 진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쿠데타군이 출동시킨 중국제 장갑차 1호차가 대통령궁 인근에서 보행자 인도에 운전대 앞바퀴가 충돌해 조향장치가 파손되어 멈춰섰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뒷차가 진로가 막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시민들이 대통령궁에 모여들어 군중이 운집해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중국 무기 팔아먹기 다 글렀다, 차이나가 문제였군요, 메이드인 짱콜라 등의 반응으로 조롱했습니다. 중국인들조차 이 영상에 어이가 없어하며 이같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바보같다. 불량배 노래하는 거 맞죠? 미국의 무기와 장비가 국민당에 해를 끼치고 공산당에게 피했다고? 당신은 중국몽을 꿈꾸고 있나요? 빨리 해보세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번에 웃음거리가 된 장갑차는 중국산 공허식 장갑차 GFB-05로 콩고 등 저개발국에 수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엔진은 125마력에 소총탄의 완전한 방어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에는 이 중국산 공허식 장갑차가 볼리비아 정부 궁전의 문을 들이박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설픈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영상의 해외 네티즌들은 거기 주차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중국 차량을 보는 건 드뭅니다. 중국산 제품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웃었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이번에 볼리비아 쿠데타가 중국산 전술 차량으로 인해 실패한 것을 두고 지난 몇 년 전에도 아프리카 국가가 같은 문제에 직면했었죠. 저는 그 아프리카 국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라면서 중국산 무기가 결정적인 시점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점을 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실패하고 나서 6월 28일 유럽 군사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메가 아미 앱이 쿠데타 시도 실패 당시 차량을 식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재밌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쿠데타 시도의 중요한 측면은 반군이 중국산 장갑차인 GFB-05를 사용한 것이라며, 전문가는 이러한 차량을 인식할 수 있지만 메가 아미 앱은 차량의 확실한 식별과 자세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도구는 국방 전문가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언론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분석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사실 앱을 홍보하는 기사였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산 장갑차 재원을 상세히 알려주며 이 또한 널리 알리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산 장갑차 때문에 쿠데타가 실패하고 굴욕을 당한 상황에서 이 앱을 홍보한다는 게 재밌었는데, 마치 중국산 무기를 발견하면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리려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미는 중국이 무기 수출 시장으로 가장 신경을 쓴 곳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산 무기 기피 현상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중국의 중남미 교역량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20억 달러, 한화약 15조 8,851억 원에서 3,150억 달러, 한화약 416조 9,840억 원으로 26배나 성장했고 2035년까지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6억 2천만 달러, 한화약 820조 7,310억 원 규모의 중국산 무기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에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국은 값싼 무기들을 남미 국가에게 거의 독점하다시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중남미 국가들은 미중 갈등 고조로 중국산 무기 수입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가격은 싸지만 형편없는 성능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중국산에 대한 대안책을 한국에서 찾은 국가가 페루입니다.
공교롭게도 페루는 중국이 2015년에 첫 무기 수출에 성공하면서 남미 시장 개척의 중심지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루는 지난 5월 한국산 장갑차 100고 30대를 계약했습니다. 이에 계약은 중남미 최초로 공급되는 한국산 장갑차로 앞으로 120대까지 공급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K808은 뛰어난 방탄, 방폭 성능, 최대 시속 100km 안팎, 수중 최대 시속 8km의 민첩성과 기관총 장착 및 8륜 럼플렛 타이어 가용성 등 특장점을 가진 만큼 지상전투 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페루 당국은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중국산 무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페루는 지난 2010년 중국산 전차 MBT-2000을 도입하려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하기 전 이동성과 화력을 시험하기 위해 페루의 5대의 시범 샘플이 인도되었는데 페루는 이 전차가 시험 중에 고장이 났다면서 중국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 탱크가 페루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시켜버렸습니다. 또한 2015년에 또다시 중국은 페루에 MBT-3000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페루는 중국산 무기를 최초로 도입한 남미 국가였지만 가장 먼저 그 실체를 파악하고 이제는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리며 남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장갑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함정과 F-50 24대를 도입하며 한국의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계약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와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페루와 경쟁관계에 있는 칠레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과시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한국형 험비라 불리는 기아의 군 전술 차량을 2022년에 도입해 칠레 해병대에 배치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대테러 작전에 사용하고 올해 2월에는 처음으로 야간 작전에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험비는 굉장한 성능으로 칠레는 더 많은 작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레는 육공 트럭으로 알려진 기아의 국군 전술 차량까지 도입해 지난 1월 KM250 9대를 인도받았습니다. 이렇게 칠레 해병대는 한국형 험비에 육공 트럭까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며 한국군과 같은 강한 전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남미를 두고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이 아니라면서 값싼 제품과 무기 등을 팔 수 있는 자신들의 거대한 시장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도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이 시장을 잃어버렸고 중국산 무기는 미국의 눈치와 최악의 품질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미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